여러분 안녕하세요. 솔쌤입니다. 화요일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두 명의 작가의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았죠. 각각의 작가가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글로 풀었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인상 깊은 구절도 같이 찾아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비유 표현, 상징 표현을 배워서인지 작가의 글에서 그 표현 방식을 찾아준 친구도 많이 있었고요. 공간에 대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끌어와서 글에 공감하며 읽은 친구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의미 있는 답변들은 스트림 공지사항의 명예의 전당에 수록해 놨으니까 여러분들도 내용 확인해 보며 지난 시간 활동을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맺힌 공간들 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이제 긴 활동을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해요. 자, 역시 시작할 때는 무언가 이유가 있어야겠죠.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다시 소환해 보면서 우리의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부터 가지려 합니다. 자, 유현준 작가가 쓴 글이었습니다. 제목 당신의 별자리는 무엇인가요? 이 글을 다시 한번 보며 우리의 활동의 의미를 새겨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글 한번 볼게요. 중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희미하지만 검은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을 찾고 잊고 이야기를 만드는 시간을 들여야 한다. 자, 작가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이 의미 있어지려고 하면 나름대로 그 삶을 채워가는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말일 텐데요. 우리 국어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어 수업이 의미 있어지려고 하면 우리 국어 수업을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읽고 찾고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만드는 그 시간을 들여야지만 한다는 것. 조금은 귀찮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도 소중한 시간 함께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구절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책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희미한 별빛들을 연결해서 나만의 별자리를 만들려는 시도다. 어제 수업에서 선생님이 이 책은을 우리의 수업으로 바꾸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어요. 우리의 수업이 여러분들의 각각의 희미한 별빛들을 한번 연결해서 우리만의 별자리를 만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소중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별빛은 우리가 각각 선택할 의미 있는 공간들이겠죠. 자, 우리가 각각의 의미 있는 공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이 중앙중학교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인다라고 하면 분명 우리 동네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별자리로 새롭게 피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와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이냐? 우리가 활동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야겠죠. 활동 진행 방법 및 평가 방법에 대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총 6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이 전체적인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머릿속에 그려보는 우리 동네. 여러분 머릿속에 과연 우리 동네가 어떻게 맺혀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동네의 여러 공간들을 한번 끄집어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고요. 자, 두 번째는 365 종로 창의버스와 함께 우리 동네 직접 들여다보기입니다. 원래 이 활동은 우리 동네를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직접 답사를 나가서 발로 뛰며 그렇게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활동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가지고 답사를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좌절되는 듯 했으나 선생님이 생각을 하나 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금요일 날 어떻게
직접 우리가 동네를 돌아다녀 볼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동네를 직접 돌아다녀 보기도 할 거고요. 자, 세 번째, 나에게 의미 있는 공간 선정하기. 우리 동네에 대해서 한번 쭉 생각해 보고 돌아다녀 보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들 중에서 어떤 공간이 나한테 의미가 있을지 선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선택이 궁금하고요. 자, 작가의 눈으로 바라본 공간. 자, 이거는 오답니다. 작가의 눈으로 바라본 공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가가 세상을 맛깔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비유와 상징이라는 것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비유와 상징을 활용해서 공간에 대해 묘사하는 글을 쓴다면 작가처럼 글을 쓰는 거잖아요. 직접 그렇게 공간을 바라볼 거고요. 자, 다섯 번째, 우리 동네에 의미 있는 공간에 대한 글쓰기. 자, 글을 여러분들이 직접 써서 완성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서로의 감상 더하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필을 써보고 친구들과 댓글로 피드백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간과 관련된 글을 써가지고 친구들과 돌려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마다 차근차근 이어갈 거고요. 특히 다음 주에는 얼굴을 보면서 이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또 자세한 내용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두 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비유와 상징 표현을 잘 이해해서 글로 풀어내는가. 두 번째, 의미 있는 공간에 대한 글을 써가지고 우리가 공유해 보았는가. 여기 보시면 평가 기준에 상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한번 쭉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보고 어떻게 글을 써야지만 완성도가 높은 글이 나올지 예측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걸 지금 보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완성된 글을 보면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아, 누구누구야, 이 글은 이것을 이렇게 보완하면 더 좋은 글이 나올 것 같아. 이게 바로 그 평가 기준으로 그냥 풀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어떻게 나의 글이 선생님한테 피드백 되어질지 예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평가까지 이어진다는 거 설명을 했고요. 긴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활동 안내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활동은 이제 우리 눈에 맺힌 공간들을 글로 풀어내고 하는 활동인데 이건 국어 수업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이제 이 수업 영상이 끝난 다음에 나열해 보는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근데 이 수업의 과제가 바로 국어와 사회의 공통과제라는 것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금요일 진행되는 수업은 국어, 사회, 융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혜랑 선생님과 선생님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수업을 함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과제 하나만 수행해도 국어 과제 한 개 되고요. 사회 과제 한 개 됩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의미도 2배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활동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수업은 그래서 오늘 수업 과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올려주는 구글 설문에 우리 동네 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공간들을 그냥 쭉 나열해 주고 그것을 패들릿으로 옮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마 사회 수업에도 이 패들릿 링크가 1반, 2반, 3반, 4반 나누어서 올라갈 거예요. 국어에서 올리든 사회에서 올리든 한 번만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주면 국어, 사회 둘 다 과제를 한 게 됩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됐겠죠? 그러면 직접 패들릿 링크로 들어가 보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공간을 올려야 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클래스룸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스트림 공지사항, 여기 명예 전당 내용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수업에 들어가시면 6월 2일 오늘 수업이죠. 여러분들 다 출석 체크 마쳤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눈에 맺힌 공간들을 설문지를 통해 눌러 보시죠.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수업 영상 아마 틀었을 테고요. 어떻게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지 모두 이해했겠죠. 자, 이 수업 영상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곧바로 과제를 진행할 수 있으리라 믿고요. 아직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자, 이거 눌러가지고 다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다 이해된 친구들은 다음 눌러서 이제 여기 지도가 하나 나오죠. 이 지도가 북촌 지도입니다. 한번 켜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안국역부터 시작해서 쭉 따라 올라가 가지고 중앙고, 중앙중이 나오고 감사원을 지나서 삼천공원까지, 그러니까 삼청동, 개동, 가회동, 원서동, 북촌 지역이 우리의 범위가 됩니다. 자,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양한 공간을 3개 이상 내 답변에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공간을 중심으로 하냐면요, 자주 방문하는 공간도 괜찮고요, 등하굣길에 지나는 공간도 괜찮고,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고 싶은 공간, 혹은 내가 더 알아보고 싶은 공간 등 다양하게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머릿속에서 생각을 끄집어내는 활동이니까 그 공간들이 여러 개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필수 질문 답변을 해주신 다음에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요, 여기 패들렛 링크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그 공간을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옮기는 방법은 지금 설명을 할 텐데, 여기 첫 번째 게시글에는 아까 했던 설명이 있어요. 아, 그런데 참, 우리 동네에 안 사는 친구들 있잖아요. 나는 중앙중학교 오면서 이 동네가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롭게 우리 동네에 함께하게 된 여러분들, 자, 이 동네에서 알고 싶은 곳, 그리고 여기는 참 의미 있는 곳인 것 같아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활동 안내를 한번 볼게요. 개인별로 3개 이상 공간을 패들렛 게시글로 올려주세요 라고 한번 썼어요. 자, 이것은 선생님하고 우혜랑 선생님이 올려준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예시. 일단 제목에는 이름을 써야 되죠. 학번과 이름을 써야지 누가 썼는지 선생님과 우혜랑 선생님이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공간 이름,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공간에 이름을 적어 주시고 그 아래에는 간단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은 미스피치를 골랐는데 전통적 정서가 물씬 풍기는 개동길의 이미지와는 달리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눈길을 사로잡는 우리 동네 카페, 이렇게 소개해 줬어요. 자, 우혜랑 선생님 볼까요? 1200, 1학년 2반 00번. 그래, 우혜랑 선생님이고요. 자, 삼청동 명품 떡볶이를 선택해 주셨네요. 컵떡볶이만 시켜도 따뜻한 어묵 국물을 듬뿍 떠주시는 인심 좋은 사장님이 계신 떡볶이집,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공간 써주시고 그 밑에 간단한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 이거는 선생님하고 우혜랑 선생님이 직접 찍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을 해서 올린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게시물을 올릴 때 플러스 누르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학번 뭐 7777 이렇게 적은 다음에 작성하기, 어디를 해볼까요? 자, 중앙중학교 해볼까요? 중앙중학교, 그리고 중앙중학교, 내가 근무하는 곳, 내가 근무한 직장, 새로운 이게 설명이겠죠.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올리려고 하면 여기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죠. 그 아이콘들 중에서 구글이라고 하는 것을 딱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검색 기능이 나옵니다. 이 검색 기능에, 자, 다시 이 검색 기능에 중앙중학교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중앙중학교. 그러면 여기 선생님 얼굴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여기 밑에 여러 가지 중앙중학교가 있죠.
여기서 우리의 서울중앙중학교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서울중앙중학교. 중앙고등학교 건물이 확실히 많네요. 자, 쭉 한번 내려가다 보면, 자,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기 중앙중학교를 딱 클릭해 보시면 사진이 바로 업로드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은 생각한 그 공간에 대한 사진을 업로드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아까 전처럼 아무리 찾아도 사진이 없는 경우는 그냥 놔둬도 돼요. 하지만 웬만하면 다른 친구들이 어떤 공간인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머릿속에 떠오른 공간을 한 발 늦었어. 나보다 먼저 올린 친구가 있는 거야. 근데 게시물을 또 올리면 중복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이름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셈이죠. 선생님이 미스피치를 올렸잖아요. 근데 삼청동 명품 떡볶이도 올리고 싶은 거야. 그런데 우혜랑 선생님이 먼저 올리셨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저도 이거 선택했는데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여기 옆에다가 이름을 써주세요. 그럼 누가 이거를 올리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도 이거 좋아해요. 좋아요 표시를 한번 딸깍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다양한 공간들이 나오는 게 좋으니까 많은 게시물을 올려준 친구들은 우리 수업에 많은 도움을 준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는 혜랑쌤과 솔쌤이 준비한 엄청난 상품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신경 써서 다양한 게시물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다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오늘 과제였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선생님 혹은 우혜랑 선생님께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 이제 과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내일 수업 영상에서 다음 활동을 통해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